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에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우리 공부했죠? 그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네, 현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여기까지 해서 사실 4-1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붙이면 너무 양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 한번 끊었습니다. 자,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인권.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건 기존에는 그닥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새롭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 이제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교통량도 증가하고 환경은 오염되고 주택도 부족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기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피부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이제 증대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환경권, 주거권부터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조그만한 집에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주택도 부족하고 그리고 굉장히 집값도 비싸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인간이라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집주인이 어 2년마다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집값을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뚜기처럼 이렇게 떠돌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제35조 3항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게 헌법이고 그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주거기본법이라는 법률 또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사진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인간이라면 최소한 가구당 이 정도의 면적, 이 정도의 방 개수, 화장실, 부엌 이런 면적 기준을 제공해서 야, 최소한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이 살면 안 되지라는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권인데요. 노란 모자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업 환경도 많고 사람을 굉장히 싸게 부려서 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인간이 뭔가 일을 할 때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국가 너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공간 또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 일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제재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인위적인 위험, 재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수해 달라. 그런 사업장 안전 관리에 힘써 달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헌법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이제 법이나 제도가 우리 그 재난 문제 같은 거 오잖아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 어떤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 그런 매뉴얼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는 그런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무슨 헌법 조항이 나오고 무슨 법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몇 조 몇 항 무슨 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지금 안전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법은 지금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인 장치구나. 그런 어떤 연관성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 그 안전권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금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시 한 편을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댓글 시인이라고 해서 이 그샘물 쓰지 마라라는 이
시의 제목이 책 제목이에요.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좀 슬프죠. 상상 속에서 쓴 시가 아니고요. 실제 어떤 청년이 이런 환경에서 일하다가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그 신문 기사를 접하고 저자가 거기에 대한 댓글로 이런 시를 적어서 이제 그런 댓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네, 도서관에서 빌려보도록 하세요. 네, 다음은 환경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점점 환경이 오염되고 선생님이 과거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스위스의 맑은 공기 캔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지진 않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물 사 먹듯이 이렇게 2리터 짜리 12개 이렇게 세일로 사고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환경 오염의 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헌법 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연대권 배웠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 개인 또는 한 국가만의 일은 아니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이제 예를 들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같은 거,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뭐 또는 여러 가지 그 기후 이상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문화권인데요. 문화권 같은 경우는 그 취약한 계층 있잖아요. 취약한 계층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다 미술 감상도 하고 미술 작품 감상도 하고 음악도 듣고 어떤 좋은 뮤지컬이나 공연도 감상하고 이렇게 배제되지 않도록 힘써주는 것을 말해요. 너무나 공연비가 비싸다거나 아니면은 장애인인데 극장에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가 안 돼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문화권을 보장받는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화 소외계층 또한 문화예술 복지 어떤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고 감상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창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것도 문화권을 좀 보편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고요. 문화누리 카드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하이라이트는 이칠 권리인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쯤 경험 있을 거예요. 요새 친구들은 다 SNS 많이 하니까 여기 시무룩해 있는 친구들 보세요. SNS에 올린 욕설, 뭔가 내가 옛날 애인하고 찍었던 사진, 내가 입사할 회사를 비방했던 과거의 내 글, 이런 것들을 막 이불킥하면서 없애고 싶잖아요. 그거 내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는 그 글을 좀 내가 주체적으로 없애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칠 권리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대두된 개념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스페인의 변호사 곤살레스라는 이 사람이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 자기가 빚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채무 관계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이 계속 이렇게 안 없어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삭제를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칠 권리가 아주 핫하게 떠오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이칠 권리의 저 반대편에는 대중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두 가치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단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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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내 과거에 이런 잘못된 실수 아니면 어, 더 이상 원치 않는 그런 나의 사진이나 글 삭제해달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써있던 그런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혼할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사기친 내용 이런 것들이 결혼에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삭제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개개의 사안을 이거는 삭제할 만하다.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된다. 이건 공익이 조금 더 우선시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일일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섬세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되는지 전문가들마다 또는 시민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짤막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 영상이 끝나면 한번 5분 정도 눈을 감고 나는 어느 쪽 의견에 더 마음이 쏠리는지 혹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어떤 의견이 더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건 굉장히 간단해요. 현대사회에 새롭게 대두된 인권. 그래서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이칠권리 이렇게 5가지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각각 헌법의 조항 또는 관련 법 이것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이런 이름이 나왔을 때 이건 문화권이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권을 설명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안정권 아니고 안전권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학습지에 있는 빈칸 5개 차례대로 잘 작성해 주고요. 오늘의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 등을 통해 보장되는 인권은 안전권이다. 딩동댕 맞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환경권, 주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맞죠? 그다음 세 번째,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으로 문화권, 참정권 등이 있다. 참정권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이건 현대사회에 새롭게 대두된 인권이 아니죠. 네, 땡. 주거기본법은 잊혀질 권리와 관련 깊다. 정말 땡똥맞네요. 주거기본법은 주거권과 관련 있죠. 5번째, 안전권은 여가생활 증대로 인해 강조되는 권리이다. 맞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여가생활 증대로 강조되는 권리는 문화권이겠죠. 그쵸?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도 긴 시간 애썼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